예,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의원입니다. 저는 이제 조선이라 이번에 국가 결산 처음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. 국가 결산을 다루는데 특히 채무나 부채나 이렇게 정보가 개념이 모호해서 정확하지 않다. 그래서 정보의 유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. 이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인 예결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베스트 때, 노멀 때, 워스트 때,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재정 지출이 베스트로 지출될 때, 워스트, 노멀로 지출될 때 5년 후, 10년 후에 우리나라 재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, 이런 추이를 가지고 현재를 분석하는가, 이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어느 분이 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먼저 그 부채와 채무 개념이 좀 혼동된다고 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니 개념은 아는데 네네. 이렇게 모호하게 사용해서 어느 때는 채무로 쓰고 어느 때는 부채로 써서 국가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, 다만 590조가 맞는지 1200조가 맞는지, 또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마지막에 정창수 진수님 말씀하신 대로 4,440조가 맞는지 네네.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 국가 통계가 모호하게 돼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. 네, 이 재무정보는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발표를 하면 재무정보가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알겠죠. 채무가 뭔지, 부채가 뭔지, 장기성 충당금이 뭔지 다 알겠죠.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연금 같은 거, 이런 건 부채로 그냥 인식해서, 채무로 인식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. 그래야지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지 않겠냐.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.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? 이 회계 기준을? 네, 제가 답변하겠습니다. 지금 유동수 의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, 사실은 이제 그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, 기본적으로는 그 정부가 좀 더 이런 개념에 대해서 홍보하고, 예를 들면 채무 개념은 어디에 쓰이고 부채 개념은 어떤 재정관리에 쓰이고 하는 것을 좀 더 교육을 하고 국민들한테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기획재정부에 보면 이제 뭐 알기 쉬운 국가 재정 이런 등등 그 쉬운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. 지금 국가 채무 결산해가지고 타국과 비교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럴 때 미국도 부채 개념과 채무 개념을 분리해서 합니까? 네. 일단 채무라 그러면은 금액과 상환 시기가 확정된 소위 빚을 말합니다. 그래서 그건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. 그 국제 기준에 따른 국가 채무 비율, 소위 말하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냐고 했을 때요. 그거는 이제 IMF에서 나오는 그 Government Statistic 매뉴얼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국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었다 그랬죠? 재정상태표를 2011년부터 만들었습니다. 그때 기준을 제가 한번 받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자료를. 국가 회계 기준이라고 지금 현재 법령 체계에 있습니다. 나중에 복식보기를 쓰면서 그렇게 했던 기준을 알고 싶고요.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한 대로 5년 후에, 10년 후에 이렇게 우리나라 재정의 이 뭐랄까
센서티비티, 민감도 분석에 의한 미래를 추이를 예측합니까? 우리 재정 시스템 중에서 이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고, 그래서 이제 5년 단위의 이제 국가재정 계획을 매년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작업을 하면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, 내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수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졌을 경우, 혹은 뭐 세수 상태가 좋아졌을 경우, 혹은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정 지출이 급작스럽게 늘었을 경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국가 채무 혹은 관리 재정 수지가 어떤 추이를 보일 수 있는지,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하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.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요. 지금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볼 때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해 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성장 되고 있고요. 또 현재 국가부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재정위기라고 저한테는 보여지는데,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, 이거에 대한 제가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원장님, 제가 혹시 국가에서 이런 걸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한번 정식으로 자료를 받아봐서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이 부분을 분석을 해야지,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면 지금 복지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확보하든지, 이런 중장기적인 안목하에서 현재 우리 예결산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2001년도 이후에 통합재정수지,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볼 때도 재정수위가 굉장히 지금 점점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김태일 진술인의 근로소득 면세 비율이 현재 한 48%, 면세근로자가 현재 48%라는 지적과 함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 돈 10,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므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월 162만 원에 1년 1944만 6천 원일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. 그래서 10,000원이라도 내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나 출산 보육 교육 시스템에 합리적으로 대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우리 이재은 진수인의 의견에도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위해서 증세를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에 지출을 줄이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